안녕하세요, 백쌤입니다. 오늘은 정형외과 트라우마 병동의 일상 파트 2입니다. 우리 병동은 30베드입니다. 독실, 즉 격리용으로 6개, 2인실 2개, 4인실 5개입니다. 간호사실에서 가까운 독실과 2인실, 4인실 404호부터 409호까지 탑, 나머지 4인실 4개가 bottom part로 나누십니다. 응급실에 환자가 많으면요, 오전 6시에 환자를 복도에 한 명 보내고요, 8시에 한 명이 또 옵니다. 환자 상태가 복도에 있기에 적합하지 않으면요, 퇴원 예정이나 안정적이고 인디펜던트리하게 무브하는 환자를 복도로 끄집어냅니다. 싫어도 어쩔 수가 없고요. 복도로 나가야 하는 환자한테 정말 미안하지만 선택의 자유가 없어요. 한국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일 거예요. 이 일과 관련돼서 정말 많은 일이 있었고 매일 생겨요. 저 자신도 복도에 있어야 한다고 하면 어휴, 홀웨이, 진짜 복도입니다. 오버플로우 베드라고 불러요. 환자 병실 사이에 빈 벽에 침대를 두는 건데요. 콜벨도 없고요, 가림막 커튼도 없어서 산소나 석션이 필요한 환자는 복도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면 포타블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최대한 빨리 병실로 넣으려고 애를 씁니다. 병실에는 남녀 구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어떤 처치를 하든 간에 커튼을 꼼꼼하게 치는 게 중요해요. 보호자 침대 같은 거 없고요. 꼭 보호자가 밤에 같이 있어야 하는 경우, 그러니까 코비드 사태 이전인 경우에요, 그냥 의자에 앉아 있어야 합니다. 상황을 설명을 해줘요. 저 아무것도 없다고. 가끔 가능하면 리클라이너를 구해서 주기도 하지만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보호자나 가족이 방문을 한 상태에서 환자가 화장실을 가고 싶다거나 뭘 먹고 싶다고 해서 도와주고 싶어도 담당 간호사의 확인 없이는 안 하는 게 원칙이고요. 안 합니다. 제가 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보호자가 환자가 옆으로 이렇게 돌아누고 싶다고 한다고 콜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한번 물어봤죠. 왜? 보호자는 자신이 전문인도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못하니까 뭘 할 수 있는지 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담당 간호사의 확인하에 어떤 부분을 어디까지 보호자가 해줄 수 있는지를 파악하고 도와주기도 하지만 거의 모든 건 간호사가 다 합니다. 코비드 사태 동안은 essential visitor라고 환자 상태가 너무너무 나쁘다든가 보호자가 있어야 환자가 안정되는 경우 등 병동 매니저나 PCC의 허락이 있는 상태에서 방문이 가능하고요. 한 집에 같이 사는 사람 2명, 하루에 한 번 30분으로 제한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 외에는 병동에 있는 아이패드를 이용해서 페이스톡을 해주거나 전화통화를 할 수 있게 도와주고요. 최대한 환자 가족들에게 환자의 상태를 전화로 이렇게 업데이트 해주고 있는 상태예요. 탑 파트의 독실들은요, 격리병실로 많이 사용해서 독실을 신청해도 없어서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Contact First Precaution이 필요한 CDB나 Contact Precaution이 필요한 MRSA가 제일 빈번한 격리 경우에요. 요즘은 코비드 같은 드롭렛 프리코션으로 많이 사용되고요. End of Life Care, 환자가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가족도 만날 수 있게 하는 목적으로 가능하면 독실로 옮겨드립니다. 409호 같은 경우 간호사실 앞이라서 상태가 안 좋거나 관찰이 필요한 환자를 배치합니다. 그러다 보니 배드 무브가 정말 많아요. 바텀 파트에서 환자 상태가 나쁘면 탑 파트의 환자 중 안정적인 사람을 골라서 서로 방을 바꿉니다. 베드 스왑을 많이 해요. 적어도 간호사 2명이 밀고 당기고 하면서 침대를 옮겨야 하거든요. 룸 폴테는 바텀이지만 간호사실에 가까워서 마시모란 모니터, 그러니까 슬립 apnea, 수면 무호흡증 있는 환자들을 위한 모니터가 설치된 방이에요. 최근에 설치했고요. 그래서 지금 교육 중인 상태입니다. 아직 케이스가 많지는 않아요. 간호사 한 명당 환자 상태에 따라서 3명을 보기도 하고 4명을 보기도 합니다. 홀웨이에 환자가 2명 오면 모두 4명을 보게 되는 거죠. 한 8년 전까지만 해도 복도에 4명이 있었어요. 환자 안전 때문에 복도 환자를 안 받겠다고 하더니 6개월 만에 2명의 환자를 복도에 받기 시작했어요. 오후 6시 이전에는 복도에 있는 환자들이 병실에 들어가게 하는 조건이 붙었어요. 점차 환자들의 나이대가 늘어나고 평균 80세 이상, 100세 넘는 분들도 자주 봐요. 다치는 정도가 더 심해지고 상태가 나빠져서 이제 4명 보는 것도 정말 엄청 바쁩니다. RCH의 대부분 병동은요 12시간 근무입니다. 데이는 0700에서 1900, 나이트는 1900에서 0700. 일반 병동은 7시인데 몇몇 특수 병동은 근무 시작 시간, 마치는 시간에 차이가 있어요. 다른 병원은 8시간 3교대 근무도 있어요. 제가 일하는 폴사우스 데이 근무는 아침 7시에 시작하기 때문에 5분에서 10분 전에 출근을 합니다. 정시에 도착하는 게 가장 아이디얼해요. 너무 일찍 오는 거 아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업무 정리하느라 바쁜데 데이가 벌써 와? 아직 일 정리 안 됐는데 왜? 하는 마음이랄까요? 불안해지죠. 도로 사정이 너무 좋아. 생각보다 일찍 출근하면 차 안에서 놀거나 커피 마시면서 카페테리아에서 쉬든지 얌전히 병동에 있는 라운지, 간호사 휴게실이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서 놀아야 합니다. 병동에 나오는 건 5분 전이면 충분합니다. 시간당 근무 시간을 급여로 받고요. 15분 이상의 근무는 오버타임으로 지급되고 식사 시간이나 쉬는 시간은 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근무 환경이기 때문에 시간은 돈입니다. 일찍 와서 아니면 늦게나마 일하는 경우는 최소 책임 간호사 윗선에서 허락을 받아가지고 추가 금액이 지원되어질 때만 가능합니다. 근무 없는 날 꼭 해야 되는 교육이면 교육 시간만큼 금액이 지불되어야 합니다. 돈을 안 주는 교육은 꼭 이수를 할 필요는 없어요. 본인의 선택입니다. 늦는 건 당연히 좋아하지 않겠죠? 하지만 만약 늦을 것 같으면 미리 병동에 전화를 해서 얼마 정도 어떤 사정으로 늦어진다고 알리면 됩니다. 그런 상황을 이해 못해서 근무 시간을 줄일 정도로 이상한 곳은 아니에요. 한 5분 일찍 와서 내가 마실 물 챙기고 도구 챙기고 내가 맡은 병실이 어딘지 파악하는 데 사용해요. 나이트가 웬만한 내용은 칼렉스나 리포트 카드에 적어놓지만 꼭 확인이 필요하거나 잊지 말고 챙겼으면 하는 사항을 한 번 더 언급하기도 하고요.
기록으로 남길 내용은 아니지만 도움이 될 만한 것들, 혹은 너무 바빠서 못 남기는 경우도 포함해서 얼마나 밤 동안 다이나믹했는지 등을 수다로 떨기도 합니다. 잘 지낸지 인사도 하고요. 인계 시작 전 한 5분은 와글와글 해요. 출근 바인더에 이니셜을 적고 병동 환자가 모두 기록된 워크시트를 챙깁니다. 그리고 병실과 환자 이름이 적힌 보드를 보고 제가 이 담당하는 병실을 확인합니다. 나이트가 데이 담당이 누군지 적어둬요. 누가 나의 버디인지도 보고 오늘 브레이크가 첫 번째인지 두 번째인지 확인하고 나이트로부터 버버 리포트를 받기도 해요. 데이팀에 RN은 7명, 환자 담당 6명에 프로트 너스 1명이에요. 그리고 LPN 2명, 좀 안정된 환자를 담당하고요. 그리고 PCC, 책임 간호사급이에요. 1명, 유니트 클락 1명, 그러니까 오더를 프로세싱 한다든가 전화 받고 그런 걸 도와줘요. 케어에이드는 없어요. 주중에 CNE, 그러니까 클리니컬 너스 에듀케이터가 1명이 있어서 익숙하지 않은 스킬이라든가 뭐 질문이 있다든가 그런 것을 도와줍니다. 프론트 너스는요, 우리 병동에만 있는 포지션인데요. 맡은 환자가 없고요. 다른 멤버 환자들의 입원, 수술 후 케어, 드레싱 체인지, 두 사람이 이렇게 필요한 돕기를 합니다. 대부분 경력 있는 멤버가 하고요. 병동이 돌아가는 상황을 다 파악해야 되고 전체 환자 상태를 파악하고 급한 것도 프라이오리타이징 시켜서 먼저 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도와주고 챙겨줘야 할 게 많기 때문입니다. PCC가 다음날 멤버를 보고 버디를 누구랑 연결하고 어떤 환자를 보게 할지 고민해서 미리 정리를 해둬요. 이틀째 일하는 간호사가 같은 환자를 담당하게 하는 걸 우선으로 하고요. 환자 상태에 따라서 RN 2명을 버디로 할지 RN과 LPN을 할지에 따라 정합니다. 뭔가 아니다 싶으면 당일 멤버들이랑 의논해서 바꿀 수는 있어요. 단 이유가 뭐 어느 환자랑 트러블이 있었다든가 이런저런 일을 해야 하는데 혼자서는 힘드니 RN으로 버디를 달라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받아들여질 만한 이유여야겠죠. 맡은 환자들이 너무 헤비하면 그렇다고 얘기해야 돼요. 혼자서 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팀워크가 중요하기 때문에 힘든 부분, 도움이 필요한 부분을 말하고 요청해야 돼요. 반대로 동료가 바쁘면 offer help하고 도와줘야 돼요. 한창 일하느라 바쁜데 도와달라 하면 지금 뭘 하기 때문에 안 된다. 얼마 기다리면 도와줄 수 있다 하면 됩니다. 아니면 다른 사람을 찾으라고 해도 되고요. 버디가 Hey Sharon, I need help for my patient in room 412, bed 1. For bed pen, she is a 2-person turn. 이런. 저는 환자 수술 보내야 돼요. Sorry, no. I'm sending my patient to the OR now. Can she wait? I can help you after this. 그쵸? 초기엔 no란 말을 쓰는 게 정말 불편했었거든요. 이제는 no는 no라서 잘 써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죠. 이것 익숙해지는데 좀 걸렸어요. no는 no로 받아들여지는 것도 정말 좋아요. 2번 안 물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은 대기 근무 시간대별 업무를 살펴보겠습니다.